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다시 이제 교과수학 들어와서요.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눗셈이요.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님들 걱정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구구단 거꾸로 생각해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나눗셈의 원리. 개념 있는 수학, 그죠? 원리를 알아야 나눗셈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1학기 나눗셈은 그래도 구구단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2학기에 가면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눗셈의 원리를 1학기 때 그냥 구구단위 역산 정도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눗셈의 원리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나눗셈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한테 딱 4글자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곱셈은 뭐였죠? 곱셈은 동수누가 기억하시나요? 그죠? 동수누가인데요. 나눗셈은 동수누감의 원리예요. 자, 아까 동수누가는 더할 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를 누적해서 거듭해서 더하는 것을 동수누가라고 했다면 나눗셈은 동수누감 해가지고 같은 수를 누적해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이랑 연결을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수누감을 아이한테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2 나누기 4는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12를 계속 12에서 4를 몇 번을 빼요? 3번을 뺐더니 0이 된다. 그래서 12 나누기 4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12에서 4를 3번 뺐더니 0이 되었다. 뺄 것이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게, 2학기에 대해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13 나누기 4 해서 4는 했어요. 13에서 4를 계속 뺐더니, 뺐더니, 뭐가 남았어요? 1이 남았다는 뜻이죠. 1이 남아서 얘는 3번 빼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디까지 잘하느냐? 분수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의 원리를 구구단 거꾸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동수누감.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수를 8로 나누었더니, 8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4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몫은 얼마일까요? 그랬어요. 자, 이거요. 제가 활용 되게 잘해주시는 어머님들이요. 별태쌤 이거 너무 도움됐어요 하는 어머님들이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먼저 딱 풀라 그런대요. 제가 딱 화면을 멈추고, 자, 풀어봐. 그러고서 아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고 제가 주는 팁을 같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이들이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틀리는 부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코칭을 줘야 될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수를 8로 나눠야 되는데 잘못된 계산. 제가 잘못된 계산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나오는 거죠. 나눗셈이만 바뀐 거예요. 내용이. 그죠? 근데 6으로 나눴더니 몫이 4가 됐어요. 바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구하려는 거는 뭘까요? 바르게 계산하면 몫은 얼마인지가 구하려는 거. 제가 첫 번째 구하려는 거 줄 쳤죠. 이거 줄 치는 거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꼭 쓰라 그랬어요. 잘못된 계산. 아이한테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계산. 네, 잘못된 계산. 잘못된 계산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어떤 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를 이용하여 뭐를 한다? 바르게 계산한다. 요거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놔야 돼요. 잘못된 계산으로 어떤 수를 구하고 어떤 수로 바르게 계산하는 게 이런 문제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자 볼까요? 잘못된 계산은 얘는 8로 나눠야 되는데 6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어떤 수는 아이한테 꼭 네모로 써보자 그랬어요.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4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수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수는 뭐예요? 24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바르게 계산한다면 24 나누기
8은 어떤 수를 이제 8로 나누는 게 바른 계산이죠?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답은 3이 된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3개를 세팅해 놓고선 풀어주면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야, 이번엔요, 구슬이 4개씩 9봉지에 나누어 담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똑같이 4개씩 9봉지 이렇게 한 봉지씩 담으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1개가 모자랐어요. 이 구슬을 7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1명에게 몇 개씩 주면 될까요? 구하려는 건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쉬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1개 모자랐습니다. 이 구슬은 몇 개일까요? 까지 나오는 것이 조금 쉬운 문제이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꽈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또 풀기 싫죠. 너무 길어져. 여기서 또 뭘 하래. 그죠? 이 구슬을 7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1명에게 몇 개씩 주면 될까요?가 구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구슬이 4개씩 9봉지가 다 들어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쉬워요. 선생님. 그거는요. 4 곱하기 9 해가지고 36개죠. 근데 36개에서 1개가 모자랐대요.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예요? 35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이요. 식을 쓰면서도 이렇게 해서 빼기 1 해서 이렇게 35를 써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왜 안 될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등호. 등호가 뭐예요? 같다는 뜻이거든요. 같다는 뜻인데 얘랑 지금 그럼 같다는 뜻이에요. 얘랑도 지금 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 그냥 36 써주고 36 빼기 1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봉지는 35개라는 거죠. 35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그 다음은 쉬워요. 35개의 구슬이 있는데 7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대. 그게 바로 나눗셈이죠. 35에게 7명에게 나눠준대. 그러면 모두 몇 개씩 주면 될까요? 네, 답은 5개씩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가 여기에서 끊기면 쉬운 문제, 여기까지 가면은 조금 심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아이들이 이거는 발표 딱 보자마자 쳐놔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긴 변이 24cm, 짧은 변이 1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가 2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여기서부터 12cm까지는 했는데 도화지 2장까지 또 어려워졌어요. 그죠? 이 도화지를 잘라서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럼 구하려는 거 무엇인지 볼게요. 구하려는 건 뭐냐면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요. 지금 사실은 3학년 나눗셈 문제지만 5학년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최소 공배수 나올 때, 응용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중학교 때도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플할 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긴 면, 구하려는 거 먼저 구했죠. 근데 이걸 약간 그림을 처음은요, 3학년은 그래도 그림 그려서 조금 이해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24야. 그리고 여기가 12야. 여기에 6cm인 거를 이렇게 넣는다는 거야. 그죠? 6cm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에 6cm가 몇 개 들어가겠니?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 짧은 면은 12 나누기 6은 2개 들어가요. 그죠? 그럼 긴 면에 6cm는 몇 개 들어가겠니? 그러면 24 나누기 6 해서요. 4개요. 그래. 짧은 면에는 2개, 여기는 4개야.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구해요. 여기까지 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안에가 몇 개냐는 거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동수 누가의 원리예요. 제 거 500원으로 구구단 외우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구구단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셔라 하는 게 뭐냐면 10칸짜리 노트로 제가 하는 방법 꼭 한번 보세요. 네, 지금 3학년이 구구단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요. 이런 원리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4개가 있어요.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리고 4개가 또 있어요. 네, 4 더하기 얘는 4죠. 그죠? 네, 이거는 뭐예요? 4 더하기 4는 8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구구단으로 쓰면 동수 누가 같은 수를 누적해서 더한 거잖아요. 4 곱하기 2는 8이라는 뜻이에요. 4 곱하기 2는
네, 이 밑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4 곱하기 2는 8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4를 2번 더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요. 4를 2번 더한다. 그러면 4를 3번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4 곱하기 3은 12개. 이런 식으로 동수 누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쪽이 가로가 4개, 이쪽이 2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냐? 8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8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쉽지만 아이들이 얘를 전체의 개수를 구하는데 4 곱하기 2를 할 생각을 못 해요. 4 곱하기 2를 할 생각을. 그러니까 동수 누가의 원리로 이 안을 구하려면 곱셈으로 구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원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면이 6cm인 정사각형을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다? 8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쉬운데 개수가 많은 걸 그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막 48이고 여기가 36이었어요. 그럼 이걸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6cm가 여기는 8개 들어가고 6cm가 6개 들어가니까 모두 정사각형은 48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동수 누가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나눗셈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이 문제 보시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보면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2편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별표 탑!